해군 대령 출신이고요. 해군 해남구조대 SSU 대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2009년 천안함 폭침 사건 때 직접 구조 작업을 지휘했던 진교중 예비역 대령께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장 상황 아까 그 화면으로 보셨고요. 네. 지금까지 상황을 쭉 지켜보셨을 텐데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장 상황은 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좋지 않은 상황은 저 화면을 지금 저 상태지 않습니까? 예. 저기 그 배가 지금 146m짜리입니다. 길이가. 예. 146m짜리가 지금 박혀서 경사가 지금 졌지만 위에 나온 부분은 저쪽 해역 수심이 한 45에서 50m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40에서 그 50m 사이면은 스쿠버 다이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사람이 가서 뭘 구조한다는 것은 예. 그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네, 두 번째로 그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저쪽에 그 물살이 지금 오늘이 지금 아홉물 그러니까 굉장히 물살이 셉니다. 그래서 3.6나트 시속 6에서 7km 정도 됩니다. 지금 물살이. 그런데 원래 스쿠버 다이빙 할 때는 조류가 2km 이상 되면은 사람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다이빙이 되지 않습니다. 예. 세 번째로 좋지 않은 상황은 여객선 이 180도로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다이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격실을 거꾸로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 안에 갑작스럽게 물이 찼기 때문에 들어가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스쿠버 다이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가 네. 수심의 깊이가 40에서 50, 40m 이내야 되는데 40m. 예, 지금 네. 현재 수심은 45에서 한 50m 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위에 화면에서 보시면 위에 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함수 부분. 네. 뭐 그쪽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들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예. 들어가서 랜턴으로 확인하고 나와야 되는데 네. 예. 그 미로 같은 그 격실을 가서 탐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혹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뭐 망치나 어떤 그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창문이나 이런 걸 깨고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예. 제가 93년도 10월 달에 부안 앞에 서해 페리오 예. 네. 예, 위도 사건 그것도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그 작업을 했었는데 네. 그 상황보다는 더 악조건입니다. 그보다 예. 심각한 이유를 예, 들자면 이유가 조류가 세고 조류가 세고 수심이 깊고 예. 그다음 여객선 자체가 규모가 크다. 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예.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107명 예. 네. 이 107명이 주위에 있는 어선이나 또는 상선 또는 수영을 해서 밀려가서 어디 섬 같은데 가서 살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 예. 그 외에는 다 상황이 악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구조된 사람들의 숫자는 해경이 집계를 한 것이니까 해경이 아직 집계를 못 하고 있는 예. 민간에 구조됐을 가능성 예. 그런 분들을 배제할 수가 없고 그랬으면 네. 좋겠고요. 예. 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바다에 있는 분들은 다 구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다에 네. 뛰어내린 분들은 예. 바다에는 더 이상 사람이 없고 예. 구조된 분들은 일단 집계는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요. 지금 한 3시간 가까이. 네. 해경이 구조한 분들은 다 집계가 이미 됐을 테고 민간이 구조한 분들이 더 있거나 네. 아니면 지금 배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거나 하는 네. 건데 배에 갇혀 있는 분들을 지금 구하기는 매우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 좋지 않은 이유는 지금 수온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수온이 11도입니다. 예. 11도에서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최고로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입니다. 예. 수온이 좋지 않고 두 번째는 배 안에 있으면 아무리 이 담력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 네. 공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다음 수압이 차올라와 있고 이 상황에서 저체온증에 견딘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이 비관적입니다. 예. 자, 이 사고 선박의 소속 해운사입니다. 청해진 해운에서 네. 잠시 뒤에 곧 브리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되면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나요?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청해진
해운 이 사고 회사인데요.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경과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망자가 박지영, 정차훈, 안산도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2명이고요. 중상자가 1명 확인이 됐고요. 경상자가 13명. 그 다음에 미확인자가 7, 9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90명 정도. 70명에서 90명이요? 예, 예. 안 들립니다. 큰 말씀 주세요. 처음 다시. 예, 사망자가 2명이고요. 예, 중상자가 1명입니다. 그 다음 경상자가 13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미확인된 사람들이 한 90여 명 됩니다. 미확인은 뭐죠? 지금 그 선내에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쪽에 이제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구조되면서 지금 진도 한국 병원이나 진도 실내체육관, 그다음 서가 차도섬, 해남 종합병원, 평목항 이런 쪽에 지금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집계를 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박 인양 작업을 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하고 지금 조선소 배역 브레인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항로가 어떻게 되나요? 네? 항로가 어떻게 되나요? 네, 항로는 인천에서 제주 항로고 항로 길이가 264마리입니다. 혹시 빨리 가기 위해서 이 항로를 이탈했던 건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추측은 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파악을 갖다 해본 결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경 측에서는 권고항로를 이탈했다고 발표했는데 그건 뭔가요, 그러면? 그것도 저희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이후에 이 결함 같은 건 없었던 건가요? 선박 사고는 지금 현재 이 본선 사고가 전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인천 백령 항로의 안개 때문에 어선이 와서 충돌을 갖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같은 배는 아니에요? 같은 배는 아니었어요. 승선권에 이름 기 많은 승객 8명 신원 파악하셨나요? 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거예요? 예, 아직 모르신다는 밑으로 거예요? 좀 네, 정리해보면 확인하고 사망자는 2명이고 네, 이상 나중에 다시 경로 관련해서 경로가 우선 확인하시는 경로는 어떤 식으로 경로 확인하신 거예요? 경로는 인천하고 제주 섬에 출항하는 구간하고 목적지가 이제 정상적인 그 항로예요. 나머지는 안전 항로로 운항을 갖다 하는 거고 평소에 운항을 갖다가 하는 것도 다수 이탈했을지 그건 아직 모르겠고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크게 이탈을 한 걸로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건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근데 보통 항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항로를 이탈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이탈이라는 표현을 갖다 쓸 수 없어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항로를 기록하는 그 평소에 다니던 항로라는 표현을 갖다 쓸 수는 있지만은 이게 이 항로가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갖다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 전에 사실은 곡선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항로가 어느 정도 일정할 텐데 이번 사고에서 사용했던 항로는 평소 이용하던 항로라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일부 약간 벗어날 수는 있다는 건가요? 그런 개연성은 있어도 지금 현재 파악한 걸 보면은 그렇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개연성이라고 하면 어떤 개연성을? 아니, 지금 이제 그 언론에서 자꾸 추측성 보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선장하고 관계기관 이제 그 해경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갖다 해야지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기자분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같이 추측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평소에 혹시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약간의 뭐 유도리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정한 경로, 원래 정해진 항로대로 이동했다는 거죠? 네네. 확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확인은 이제 관계 완청하고 항로 궤적을 갖다 일단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항로 궤적이라고 하면 해경 쪽에서 평소에 다니던 그 항로를 갖다 제대로 갔는지 하고 지금 위치를 갖다가 확인하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어느 관청을 확인을 하셨는지. 왜냐면 지금 해경에서 발표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느 관청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아,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경에서 지금 권고항로를 이탈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해경이 말하는 권고항로가 도대체 뭔지 그 이탈이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왜 아닌지를 얘기를 해주셔야죠. 예,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아, 그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그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가 지금 좀 그럼 좀 권고항로라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해경이 얘기하는 권고항로. 사법기관에서 얘기한 부분을 갖다가 제가 잘못 얘기하게 되면 그쪽도 곤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된 뒤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원인이 어떻게 추측되세요, 원인이? 아,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아까 지금 처분을 연락 당했다는 되나요? 아니요, 질문을 좀 더 받아주세요. 저희 지금 3시까지 기다렸잖아요. 네. 승무원들 지금 연락 되나요? 아, 승무원들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돼요? 저기 해경정에 타고 있고 그리고 저기 그 구조 과정에서 휴대폰도 물에 빠지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현장이랑 다 구조가 됐어요? 네, 구조됐습니다. 그러면 승선권에 이른 기간 한 8명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가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네, 청해진 해운 측의 발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출항이 늦었기 때문에 항로를 원래 항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해수부에서 얘기한 건 아니죠,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뭐. 항로 이탈은 아니다. 뭐 예.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해진 항로가 딱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설명이었고요. 일단 주장이죠. 청해진 해운 측의 주장이고요. 네. 자, 대령님께서는 지금 사고 원인이요. 여러 가지 아직은 추측 단계입니다만은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지금까지 그 증언들, 현장에서의 증언들 들어봤을 때 어떤 그 좀 추측이 드십니까? 그 2시간 만에 6,800톤이나 되는 배가 이렇게 침몰을 한다는 것은 외부에 엄청난 충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외부 충격이라는 것은 배끼리 충돌을 한다든지 예. 또는 암초에 부딪힌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보면 그 배가 갑자기 기울기 시작하면서 창문 쪽에 물이 보인다 예. 네. 하면은 급격히 지금 배가 기울여서 침몰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출항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도착 시간을 맞추려고 항로를 뭐 변경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또는 풍소리가 났다 예. 하는 것을 봐서는 하여튼 뭐 하는 건지 간에 부딪힌 겁니다. 부딪히기는. 예. 그러면 뭔지 뭐 하고 모르겠으나 부딪힌 건지. 부딪혔다. 예. 그건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보통 그 바다에서요, 암초 말고 네. 다른 어떤 부딪힐 수 있는 물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암초 아니면 배끼리 부딪히는 거죠. 아, 예. 이런 근데 배끼리 부딪힌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 뭐 저 정도의 큰 어떠한 그 충격과 배가 갑자기 침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 배가 부딪혔으면 그 부딪힌 걸 알 거 아닙니까? 네. 네. 뭐 현장에 있었고 또 이게 기본이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박끼리 충돌은 뭐 이제 일단 뒷전에 놓으면 암초에 부딪혔다. 그러면 왜 암초에 부딪혔느냐? 항로를 다닐 때 그 항로는 예. 암초에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암초가 없습니다. 저쪽은. 그러면 암초라는 것은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수면 하에 보이지 않는 바위를 암초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에는 지금 해도상에는 암초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해도상에 암초 없다고요? 아까 해수부에서는 암초 지대라고 지대라고. 했거든요. 암초 지대라는 것은 네. 그 섬 주변이 암초 지대지 수로상에는 암초가 없다 이거죠. 수로상에 예. 항로상에 네. 항로상에는 암초가 없는데 아, 그러니까 항로를 벗어났을 예 가능성이- 벗어났다. 그럼 벗어난 건 왜 벗어났느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그 항해사가 졸았느냐? 근데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인데 예. 뭐 예. 그 시야도 20km나 되고 파도도 0.5m고 예. 그다음 다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인데 뭐 예.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암초에 부딪히지 않았느냐? 그럼 왜 암초에 부딪혔느냐? 네. 항로를 그 설정할 때는 해양수산부 인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내가 어디 항로를 인천을 출항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제주도에 입항하겠다. 그러면 그 항로는 굉장히 안전한 항로입니다. 그 안전한 항로를 과연 따라간 건지 네. 출항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입항 시간 맞추려고 좀 지름길을 택한 건지 예. 이것은 뭐 조사를 해봐야 예, 되겠죠.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요, 대령님. 그 암초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요, 아까 처음에는 사고 초기에는요, 여러 전문가들이 암초에 부딪혀서 저렇게 설령 이렇게 배가 기울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빠르게 가라앉진 않는다. 적어도 몇 시간은 유지될 것이고 사람들 구조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게 2시간 만에 배가 완전히 가라앉았단 말입니다. 그냥 암초에 부딪혀도 저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예, 암초에 부딪힌다는 그 용어가 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초를 정면으로 함수가 배가 부딪혔을 경우는 예. 저렇지가 않지요. 근데 암초가 있는데 옆을 지나다가 수면하 선결을 암초가 쫙 긁고 갔다. 그러면 배 철판이 쫙 찢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갑작스럽게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일 겁니다. 이게 배가 왼쪽으로 기울다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좌현 쪽에 상처를 받은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암초에 부딪히더라도 정면으로 부딪히면은 배가 뭐 쿵 쓰지만 옆으로 가면서 찢기면은 배가 긴 거리에 예. 찢겨서 배가 왼쪽으로 기울여서 180도 전복이 되는 거죠. 예. 그 상황일 겁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물론 추정이고요. 아까 예. 공 기자 그 파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해봤는데요. 그 아까 보여드린 화면은 파공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이 선박에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파공을 어느 정도 뚫어놓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봤던 그림의 이 파공은 이 선박 균형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확실치는 예. 않은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아주 고른 그 형태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고 때문에 난 파공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그 선저에는 예. 구멍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 엔진을 시키는 구멍이 있고요. 엔진을 시키려면 바다에서 해수를 품어 올려서 엔진을 시키고, 예. 그다음 배에서 쓰는 이 오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오수를 내품어야 되고, 그래서 배 밑에는 많은 그 구멍들이 있는데 그런 구멍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정도 구멍으로 돌아가지고는 배 여객선이 난 것은 격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격실에서 다른 격실로 넘어갈 때 순식간에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연쪽 격실을 암초나 뭐가 쭉 가면서 찢긴 거죠. 찢기니까 물이 순식간에 찬 거지 한 격실만 파공이 생겨가지고는 저렇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배에 구멍을 낸다는 것은 한쪽이 침몰돼서 배가 기울 때 다른 반대쪽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 들어오게 해서 이 밸런스를 유지한다, 수평을 유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예. 예. 사고가 나고 2시간여의 시간이 사실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상당수 그 승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건지 그러니까 추측하시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승객들 증언에 의하면 배가 서서히 기울다가 순식간에 45도, 60도, 90도 기울였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수평면상에 서 있는 것은 쉬운데 네네. 30도 내지 40도가 기울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옆으로 쏠립니다. 예. 쏠리면은 그 앞에 안에 있는 물건 자체까지 쏠리기 때문에 급격하게 부력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수평으로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기울리면 사람도 기울리고 물도 기울리고 기름도 기울리고 화물도 기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식간에 기울리면 그 안에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기울린 상태에서 옆으로 타야 되는데 어떻게 그 밋밋한 철판을 탑니까?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그 유리문을 깨고 나오라고 밖에서 했는데 뭐 미처 못 깨는 것 같았다라는 그런 그 증언도 있었고요. 예, 유리문 깨는 게 그건 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파도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유리입니다. 저게 스커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배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유리인데 그 93년도 서해 페리오 사건 때도 그 유리문을 깨고 그 승객들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예. 못 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예. 자, 오햄머로 대령님 해도 잠깐만요. 예.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자, 중요한 그 팩트 사실입니다. 예, 선장이 원래 애당초 이게 운전을 해야만 했던 선장이 휴가로 다른 선장이 대리 운항한 것으로 지금 예. 밝혀졌습니다. 대리 선장이 예. 운항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것이 뭐 위법이나 뭐 불법은 아닙니다. 선장이 휴가 예. 갈 수 있으니까 그 대리 선장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충분히 그 항로를 숙지하고 있었는지 이런 여부는 아직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여러 가지 지금 사고 가능성을 유추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항로가 원래 항로였다면 조금 전 대령님 말씀하신 대로 암초가 없는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암초에 부딪혔다면 암초지대, 그러니까 항로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원래 다니던 분이 아니었다면 다른 대리 선장이었다면 그랬을 가능성, 그리고 또 시간을 단축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 가능성을 좀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고요. 예. 자, 단원고등학교에서 지금 자, 단원고등학교에 취재하고 있는 한현희 기자가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연결이 되면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리님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 대리 선장이라고 해도 예. 자격을 다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문제는 없습니다. 네. 예. 단 그 항로를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크게라는 그 기준이 뭐냐? 예. 저쪽은 그 항로에서 그러니까 3, 4km만 벗어나도 암초지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라는 정의는 뭐며 예를 들어서 대양을 갈 때 그러니까 그 망망대해를 갈 때 조금 벗어났다는 것은 그건 벗어난 거지만 예. 저기에서 크게라는 것은 무엇이 큰 거냐, 얼마만큼을 크다고 보느냐. 예. 그다음 저는 굉장히 그 협수로거든요. 저쪽 지금 지나는 데는 협수로라는 것은 좀 수로가 설명해 주시죠. 좁다는 수로가 얘기입니다. 좁다. 예, 좁은 데를 섬이 많으니까요. 예, 얼마만큼 벗어났느냐. 예, 그러니까 벗어났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네. 예, 그것은 벗어난 건 벗어난 거죠. 근데 벗어났는데 안전한 대해 쪽으로 벗어난 거냐, 네. 섬 쪽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질러가기 위해서 안쪽으로 그 벗어난 거냐, 그건 뭐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예. 또 그 증언을 들어보면 이 선체가 기울면서 전기가 끊겨서 갇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이제 배는 그 자체에 그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발전기가 배가 기울리면 연료를 품어 올릴 수도 없고, 두 번째는 배가 기울려서 물이 차면 발전기가 멎이지 않습니까? 멎으면은 배에 전기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전기 공급이 안 되다 보면은 배가 이제 깜깜한데 대충 통로 같은 데는 우리 극장 가면은 비상등 전기가 켜지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있는데 이제 그것을 그 승무원들이 숙지를 하고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전부 다 이탈을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탈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을 했느냐? 그런 건 뭐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겠죠. 네, 대령님 지금 그 새로 들어온 소식이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해양수산부 발표인데요. 이 지역이 사고 해역이 안반지대였다는 겁니다. 안반지대 수심이 낮은 곳인데 사고 해역이 수심이 32m여서 주변 해역보다 20m 정도가 낮은 안반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그거하고 항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저 배에 흘수라고 그러거든요. 물 밑으로 들어가는 깊이. 네네. 뭐 깊어봤자 6, 7m 될 겁니다. 6m였답니다. 예, 그 정도 6m면은 예. 32m라는 수심을 가지면 엄청난 여유가 있는데 그건 밑에는 바다 밑은 육지에 굴곡이 있고 육지에 산이 있듯이 네. 바다 밑에도 굴곡이 있고 산이 있고 낮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높은 데도 있고 그다음 이 모래가 있고 뭐 이 안반도 있고 그건 다 똑같은 겁니다. 결국 바다 밑이 육지를 갖다 물에 담근 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전한 그런 게 없는 대로 항로를 정해서 배가 이리 다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심이 32m인데 밑에가 안반지대였다는 거하고는 이번 사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로의 이탈 여부가 좀 더 이탈 여부가 중요한 중요한 것이지. 예. 밑에가 안반하고는 수심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수심의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말씀이시고요. 32m라면은 예. 6m 수심인데 통상 배 수심보다도 한 3, 4m 그러니까 10m 이내면은 얼마든지 배는 항해를 합니다. 네. 예, 사실 이 사고는 승객 대부분이 또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안타까움을 더했는데 네. 지금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 학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상황실 바로 앞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하얀 판이 지금 학생들의 명단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생존이 지금 구조된 상황이 확인된 학생들 이름에는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 300여 명은 그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지금 진도 현장으로 나가 있는 상황인데요. 뒤늦게 학교를 찾은 학부모들은 지금 상황판 앞에서 학생들이 구조됐는지 이름을 확인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판에 있는 이름은 77명이 지금 구조된 것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해경 상황실과 그리고 학교에서 직접 전화를 통해서 확인된 인원만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외에 추가로 몇 명이 더 지금 구조가 됐는지 궁금해하는 학부모님들이 몰리면서 지금 앞은 혼잡스러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다 안전하게 구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2학년 4반 학생 한 명이 조금 안 좋은 일을 겪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어서 지금 학부모님들은 걱정이 지금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한때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학교 측에서 지금 왜 구조된 학생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 있지 않아서 학부모님들이 지금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은 4층 강당으로 지금 본부를 옮겨서 그곳에서 학부모님들께 실시간 상황을 전해주겠다고 지금 알려놓은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학부모님들은 지금 이곳에 모여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학생들과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서 답답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을 찾은 학부모님들 대부분 어젯밤에 학생들과 연락이 됐다고 하는 분들 많았는데요. 어젯밤 연락 당시에 이미 안개가 너무 심해서 출발하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연락이 왔을 때 갑자기 배가 기운다, 창밖으로 물이 보인다라고 말을 했던 그런 학생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연락을 끝으로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서 부모님들 모두 답답해하고 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미 오전에 학부모 한 분이 구급차에 실려서 이송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운동장에는 여전히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현희 기자였습니다.